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육장TV입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보험회사 직원, 그리고 보험회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험회사 성격에 대해서도 연구 좀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사업 목적은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많이 주려고 할까요? 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있는 회사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공부도 하고 계획성 있게 대응을 해야만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말이죠, 가난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보험 가입자죠. 즉 피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회사인데요. 대부분 큰 대기업에서 보험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험회사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서부터 많이 좀 공부 좀 하고 또 그 아주 영특한 직원을 뽑아서 보험 교육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 직원으로 약 한 2, 3년 정도 활동을 하게 되면 보험에 관한 한 준 전문가가 되게 마련이죠. 이렇게 준비되고 교육받은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넥타이를 탁 메고 말이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웃으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 보험회사 직원은 아주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것이죠. 통상적인 멘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글귀를 다 외우고 다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병원에 치료비 지급 보증을 해놓았으니까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고로 부상을 입어서 걱정이 참 많이 되겠네요. 충분히 치료하시고 몸이 호전되면 연락을 주세요 하면서 명함을 한 장 주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보험회사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피해자가 살아가다가 어쩌다 발생한 사고인데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하고 평상시에 스터디를 해서 내가 지식을 축적해놓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고는 불시에 갑자기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교통사고 후에 조금은 준비를 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나를 핸들링 하려고 한다면 뭔가 모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고 나면 이러한 보험회사 직원 만나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평상시 준비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좀 좋을지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은 피해자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장님 성격이 좀 급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말이죠, 보험회사 직원의 성품이 아주 좋아 보여도 또 환자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도 가재는 개편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말이죠, 보험회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합의서 쓰면서 말이죠, 아주 신경 써서 합의금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많은 합의금을 주는 척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스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착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협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몇 가지 해야 할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숙지해서 협상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질문에 대한 그 답변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보험회사 직원에게는 조금 까칠하게 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야만이 이 피해자분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너무 쉽게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거나 통화한다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협상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협상은 누가 주도권을 잡고 가느냐가 최종 합의금에도 영향을 분명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만약 난 생긴 것도 너무 평범하게 생겼고 말도 까칠하게 하지 못하고 이런 분도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은 말이죠, 그냥 가능하면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협상에서는 이것도 무서운 방법이에요. 즉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들어서 나의 허점은 노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 전문가인 보험회사 직원과 지식으로 또 전문성으로 대화하면 100% 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협상 방법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경상, 즉 진단 2주, 3주, 4주 이 정도의 부상인 경우에는 내가 받을 합의금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말이죠. 제 영상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 영상 31번 영상이죠. 또 32번 영상은 아주 히트 영상입니다. 꼭 보시고 공부해야 됩니다. 병원 치료하는 도중에 말이죠. 미리미리 공부해서 나는 유자료가 얼마 정도 되고 일실 수익이 얼마 되고 또 향후 치료비 등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 금액을 설정해 놓고 상대, 즉 보험회사 직원의 입에서 그 금액이 나올 때까지 협상을 하면 됩니다. 보험회사 입에서 그 금액이 나올 때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근접하는 선에서 합의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시라는 것이죠. 먼저 합의금 이야기하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말이죠.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자님 원하시는 금액이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이 얼마죠? 이래도 절대로 답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먼저 이야기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시간에 좀 쫓기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조기 합의도 해야 되겠고 또 조기 합의를 하면 이것은 보험회사 직원의 평가나 즉 고가 점수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 차례 시도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조급하게 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만 해도 보험회사 직원에게 끌려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인데요. 자, 경상으로 인한 합의금은 담당 직원의 재량의 폭이 넓은 것이다. 합의할 때 말이죠. 자리에서 좀 합의하는 척 하면서 몇 번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좀 제스처를 좀 해도 좀 도움이 됩니다. 즉, 쉽게 합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험회사 담당자들이 합의를 할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향후치료비인데요. 이 향후치료비를 최대로 받아낼 수 있게끔 협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의를 할 듯 말 듯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스킬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많이 다친 중상 환자나 또 수술을 했던 피해자들, 이런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솔직히 말이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잘못된 합의를 해서 평생 후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아보시고 해서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해야 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협상을 해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 TV였습니다.